네. 제일 먼저 얘기하라는 건 짧게 하라는 뜻인 줄 알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의원님이 대표 이제 발의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법안 초안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범죄 수익에 관한 법안보다도 아주 혁신적인 내용이 있어서 참 이게 그대로 입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간절하고요. 몇 가지 제가 좀 여기다 이제 보태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범죄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추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범죄 재산 몰수하는 것에 사실 입증의 문제, 범죄와의 관련성, 사실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걸 추정을 해 두셔서 수사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몰수를 용이하게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제 획기적인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이것보다도 더 아주 혁명적인 법안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에 보면 설명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몰수에 관한 그런 형사법 처벌이 있습니다. 일정한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자산의 소유자, 관계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합법적으로 취득했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바로 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만드신 법안에 이제 보면 범죄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개연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모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걸 줄인다 그러면 아예 영국의 입법 사례처럼 설명을 하지 못하는 재산은 바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쪽짜리, 제가 볼 때는 형사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통모를 통해서 얻은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이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다. 그것을 이제 재산상의 이익으로 받고, 그것이 액수로 산정이 안 되니까 결국 특경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그런 논리였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뒤집으려 그러면 결국은 이런 범죄에서 상당한 개연성, 이런 것보다도 거꾸로 우리가 바로 대장동에서 얻은 재산이 외에 다른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 못하면 바로 몰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훨씬 더 몰수에서 좀 더 이게 용이할 수 있고 신속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이제 추정이 있습니다. 추정이 있는데, 사실 여기 빠져 있는 게 부당이득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김만배 등 민간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해 놓은 소송 중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배당 무효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손해배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배당 무효 확인 소송은 제가 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1심 형사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 취득이 불법한 재산상의 이득이기 때문에 그 지위에서 비롯된 모든 그 후에 이루어진 배당 결의 자체도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배당 결의를 무효를 해놓으면 다시 재배당을 하는 그 절차가 남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배당 결의가 무효가 되면 그게 부당이득이 될 겁니다. 근데 부당이득의 문제점은 잘 아시다시피 이 반환의 범위가 악이냐 선이냐 거기에 따라서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해도 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형사 피고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김만배, 남욱, 정형학 이 정도지만, 이 천화동인이 1호부터 7호까지 있습니다. 천화동인 2호와 3호, 그리고 천화동인 6호와 7호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관계자들이 조사도 받지 않고 당연히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져간 것은 제대로 된 것이냐? 역시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배당 무효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원인 부여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이제 환수가 가능한데, 현행 민법상의 부당이득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서는 곤란하다.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특례를 두어서 현존 이익 유무와 관계없이 전부 다 부당이득으로서 환수에 응해야 되고, 또
지금도 가만 생각해 보면 뭐 7천억 정도의 돈이라 그러면 이자율 5% 계산하면 하루 1년에 350억인가요? 이자가 1년에 한 1억씩 늘어나는 것인데 그럼 원분만 반환해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에 배당받아간 후에 늘어난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반환할 수 있도록 그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상의 법리에 대한 특례를 좀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저희가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당장 피해자는 성남 시민이지만 모든 국민이 나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시정을 하고 그 정의감을 좀 발현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도 뭐 조세와 관련해서는 탈세 제보자에 대한 뭐 포상이라든지 공정거래법에도 그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특별히 이제 여러 관련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여러 가지 또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그 재산들이 분산 은닉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제보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그 포상에 관한 그런 규정을 두고 또 당연히 그런 포상에 관해서 뭐 규정을 둔다 그러면 그것을 제보를 받는 센터를 둬야 될 것인데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 맞는데 법무부가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 것인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인데요. 그래서 제가 잠정적으로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국회에다 두고 그리고 센터장은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이 불가능하면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 입법의 문제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몰수 추징에 관해서는 이미 그 영국이나 이것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한 아일랜드 같은 데서 유럽 인권재판소에 이게 이중처벌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해서 제소가 됐습니다마는 유럽 인권재판소에서조차 이것은 전혀 다른 그 형사처벌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전혀 국제적인 기준에도 이건 부합하는 것으로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보완이 되면 앞으로 이것은 지금 단발성으로 대장동에 관한 문제지만 지금 조직범죄, 마약, 뭐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범죄로 수익을 낼 수는 없다. 범죄로 돈을 벌 수는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호를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주는 그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사회로 가는 한 걸음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효. 네. 지금 이 법안에 나온 시효 문제 다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건. 예. 일단 시효 문제에 대해서도